한국인은 뭐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무슨 힘일까요? 밥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2017년에 시작을 했죠. 이게 바로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이제는 190개 가깝게 확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한 끼 식사를 꾸리기는 사실상 좀 벅찬 감이 있죠? 네, 186개 대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학의 아침 식사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침 식사가 5,000원이면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작년까지는 1,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2,000원으로 올랐고요. 100%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2,000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지자체가 1,000원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 1,000원을 지원을 하고 네. 그러면 4,000원이 싸지니까 학생들은 1,000원에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즘 어디 가서 1,000원으로 밥을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동안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올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이 1,000원 아침밥 지원 근거 조항이 실려서 상당히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모처럼 적어도 젊은이들 밥 먹는 돈을 해서는 우리가 정쟁하지 말자. 그렇죠. 좀 이런 모델이 좀 확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순천향대에서는요. 100원의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요즘 100원짜리 동전 저 본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그 특산물 아산 맑은 쌀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품질의 그 충남에서 나오는 쌀을 값싸게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것이죠. 거의 뭐 무료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밥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00원의 아침밥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향대에서 2012년에 1,000원의 아침밥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100원의 아침밥을 시작한다. 공짜로 주면요. 네. 또 약간 도덕적 해이도 있어요. 뭐 그렇기는 하나 아무래도 아침에 청년들이 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뇌의 건강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좋은 차원으로 100원의 아침밥을 만들었고 또 값싸고 질 좋은 쌀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다. 근데 1,000원의 아침밥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원의 아침밥도 사실은 거의 지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달랑 1,000원으로 또 혹은 100원으로 아침 한 끼를 제공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메뉴가 뜻밖으로 충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재료비를 1,000원만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싼 값에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1,000원의 아침밥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시는 자, 저거요. 일반 식당에 가서 제가 아무리 살펴봤는데 5,000원짜리 이하로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떡만둣국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소시지 보이죠? 네. 콩 옥수수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바나나도 있어요. 괜찮은 품질의 그런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5,7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더니 네. 90%가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먹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90%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된다. 네. 젊은 친구들 보면 아침 안 먹는 게 뭐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기운도 없고 머리도 자고 이게 탄수화물은 머리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머리가 맑아져야 될 것이고 이 에너지원으로 돼서 이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먹어보니까 공부도 잘 된다는 걸 상당히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공부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아들 객지에서 밥 제대로 먹나?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이 유명한 대사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되면 우리 아들 절대로 밥은 굶고 다니지 않겠다. 딸도 있습니다. 아들, 딸 같이 얘기해야죠. 사실 1,000원의 아침밥이나 100원의 아침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기자가 1,000원의 아침밥 메뉴를 그대로 자기가 사서 꾸며보니 돈이 훨씬 더 들었다고요?
이거는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자가 마트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샀잖아요. 아, 전통시장이 그러니까 아니고. 도매가라든지 아니면 원산지에서 직거래가로 산 게 아니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소위 식당에서 학생들의 1,000원의 아침밥, 100원의 아침밥을 만들 때는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식재료가 또 남아도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6,9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동 장국 1,350원, 참치 1,500원, 그다음에 계란 양파는 1인분을 파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팔죠. 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는 1,000원의 아침밥의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사서 만드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서 학생들이 하겠습니까 저거. 그런데도 저렇게 비싸고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1,000원의 아침밥, 1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뿐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아침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벼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고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인당 쌀 소비량이 56.4kg이었거든요. 이게 3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올해 53.3kg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5.5%가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1,000원 아침밥, 이런 아침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쌀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거리 중에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쌀밖에는 없습니다. 쌀과 함께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고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미국, 호주 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일본에서는 쌀값이 폭등을 해서 요즘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제 이렇게 쌀이 부족한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쌀을 소비를 하고 쌀을 생산을 하는 이 시스템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쌀 소비를 늘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밀가루 음식 좋고 면, 스파게티 스스로 본인이 나는 빵순이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빵만 먹고 살 수는 또 없어요. 물론 쌀도 좀 소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최근 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밝힌 바가 있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쌀이 너무 과대 지금 그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품질 위주로 다양한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또 이제 가공식품 같은 그런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쌀과 관련해서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은 아마 관료들이나 장관보다도 현장에 있는 그 농업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로 하여금 그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 쌀과 관련된 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빵에다가 밀가루 대신에 쌀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자 면적 줄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러시아의 그 추운 데다가 아이스바를 팔아서 네네. 그 이문을 남기는 한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업인들에게 이걸 잘하면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극제, 인센티브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단위 농협이 힘을 합쳐서 아침밥 좀 먹읍시다 운동, 또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죠. 한국산 냉동김밥이 해외에서 난립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 지역 농협에 지금 5만 톤 정도의 재고의 쌀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쌀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 쌀을 좀 소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고
팔로를 확보하는 이런 운동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트레이더조라고 하는 주로 중산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마트에서 냉동김밥을 진열하는 대로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바람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제품을 발굴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하면 쌀 소비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에는 이른바 K-라이스 페스타라는 것도 한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에 가겠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그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김치 공정을 시작하더니 슬며시 비빔밥 공정까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언론 보도로 드러났어요. 이미 시작을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자, 비빔밥 공정. 비빔밥 역사 왜곡인 거죠? 예, 그 비빔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 중심으로 해갖고 백제 시대 때부터 우리 문화유산인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데요. 그때쯤에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지린성에서, 그러니까 성 차원이에요. 길림성이죠, 저기. 네, 그 돌선 비빔밥과 가래떡을 이제 그 공정으로 해서 착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린성에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거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중국이 이거를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중국 수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돌솥 비빔밥은 1960년도에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문체부의 사전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제 시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좀 역사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지금 유산을 뺏으려고 하는 중국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중국 천여 곳에서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조선족 돌솥 비빔밥 식당이 아주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될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온 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 서경덕 교수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미춘이라고 하는 돌솥 비빔밥 프랜차이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춘 식당이 중국 전역에 한 천여 곳 넘게 지금 운영이 됐다고 네.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주요 메뉴가 돌솥 비빔밥이고요. 심지어는 이 돌솥 비빔밥을 한복을 입은 중국인이 돌솥 비빔밥을 들고 선전을 하는 이런 광고판을 가게 앞에다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장백지 닮았네요. 네, 그래서 이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뭐 그렇게 중국 공정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가 겁니다. 아연실색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전주의 한 비빔밥 요리사,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화제가 된 분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도 유비빔으로 개명한 분인데요. 직접 보시죠. 세계를 비비려고 태어난 사람 유비빔입니다. 비빔. 네, 유비빔 씨의 이 일가를 중국인들에게 특히 비빔밥 공정을 슬며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 지린성 관리들, 뭐 중앙정부 관리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비빔 씨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골룡포 입고 나왔어요. 네, 골룡포 입고 나와서 그 화면에서 비빔밥을 만들고 심사를 하러 온 백종원 씨에게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비빔밥을 비비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유비빔 씨가 원래는 이 드럼을 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20대 중반까지 밤새 드럼을 연습을 했는데 잘 안 풀려서 결국은 뭐 포장마차도 하고 식당도 하고 과일 가게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비빔밥에 빠져서 비빔밥 요리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빔 씨가 나오는 그런 글에 유튜브 영상이랄지 이 블로그 글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비빔 씨의 영상만 보여줘도 중국이 비빔밥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지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사 문제로 시작한 중국의 우리 전통문화 왜곡, 이른바 이 동북공정을 거쳐 김치공정을 거쳐 슬며시하고 있는 비빔밥 공정, 그것 말고도
20건이 넘죠? 네, 우선 그 전통 음악가 무용 분야로 보자면은 뭐 퉁소, 아리랑, 가야금 다 자기네 거라는 겁니다. 또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또 전통 놀이와 기회와 관련해서는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윷놀이, 그다음에 김치 제작 말씀하셨듯이. 자, 보면요. 정말 많아요. 저거 빼고 나면 우리 문화는 뭐가 남나 싶은데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속과 관련해서는 추석도 자기네 것이다. 또 우리나라 전통 혼례나 복식, 회올레, 백중도 자기네 것이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명한 시인 윤동주 선생과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네 그 조선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있는 그 동북 삼성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그것이 다시 한민족에게 넘어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족, 중국 민족이 우리의 조선족보다 훨씬 인구수가 많아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방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문화까지도 약탈하는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부라든지 또 국가유산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중국이 한자도 너희가 쓰니까 니네 나라 말과 글도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면 참 이게 우리가 이럴 때 차제에 좀 우리 국력이 신장된 이 시점에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